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요, 민주당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은 우리 전라북도 인사들에게 차별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걸러 버렸습니다. 문재인은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우리 호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차장, 허만숙 차장 두 분 나오셨는데, 자, 저 말 어떨까요? 지금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좀 심했다. 어떤 말로 보십니까? 저는 심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어쨌든 이번 대선의 그냥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영원한 몰표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이 좀 해소돼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 보냈다라 이런 표현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 표현 처음 쓴 게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홍 후보가 이제 그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박연차 게이트를 지금이라 조사하면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실 네. 막말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네. 그 똑같은 표현을 다시 박지원 대표가 썼다는 것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유감스럽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이런 이제 막말 때문이다. 골로 보냈다는 표현을 쓸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네.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대에 네. 대북 송금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찰로 보냈던 4억 5천만 원이 네. 마치 2000년 6월 15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그 선언 네. 이거를 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그 돈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김대중 정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마치 남북에서 그 정상회담을 뒷돈 주고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네. 기분을 나쁘게 한 셈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돈은 현대가 북한에서 여러 가지 사업권을 따는 데 대한 돈이었고 1억 달러만 정책 자금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호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의원들은 상당히 그 대북 송금 특검 사건의 성격 그것이 정상회담의 성격을 완전히 변질시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있을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오늘 밤 10시에 이루어지는 2차 TV 토론회죠. 대선은 지금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캠프의 후보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문재인 후보의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재인 후보 지금 어떤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하여간 토론을 임하는 자세가요. 네. 문재인이라는 정치인 또는 후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실체를. 포스도 사실은 우리 허리 하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뽀샵이나 이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는 정치 입문할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온갖 이 잘못된 마타도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나쁜 이미지를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네. TV를 통해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여유, 품격, 편안함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또 왜 든든한 리더십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저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네. 자, 여유 있어야지 되고 또 경험이 많다 이런 노련함을 보여줄 것 같은데 지난 1차 토론회 때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웃다 보니까 너무 많이 웃었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2차 토론회 때 웃지 않는 연습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럼 2차 토론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전략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1차 토론 때 많이 웃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흠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도 이 토론회 많이 나가보면 네. 웃으면서 편안하게 토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네. 건 잘했다고 평가하는 대목인데 1차 토론회 끝나고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해보면 네.
저희 문재인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잘했다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1차 토론회에서 좀 뒤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2차 토론회에서는 상당히 파상 공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팩트가 아닌 네.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공세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네. 정책 토론,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네. 그야말로 정책 토론에 집중하는 그런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주력하는데 저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또 여지없이 여기저기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캠프 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1등 후보라서요. 네. 격차가 어느 정도 나든 간에 1등 후보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1등 후보가 쫓아오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너무 의식하고 연연해 하면 네. 자기 페이스를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고요. 네. 다만 저희도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네. 안철수 후보의 추격세는 좀 꺾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캠프 내부 분위기는 한숨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어떤 캠페인도 방심하는 쪽이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끝까지 긴장하고 초긴장 상태에서 선거 치를 겁니다. 네. 자, 1등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가장 많이 그렇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박지원 대표가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지원 대표가 대북 송금 특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의 책임을 얘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 점을 꼭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 특검 대북 송금 특검에 그것이 잘 되느냐 못했느냐는 논외로 하고요. 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모든 책임을 문재인 후보에게 더 씌우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도 틀린 거고요. 네. 표현도 잘못됐고 사실관계도 잘못됐는데 그런 점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거는 햇볕 정책이든 이른바 동진 정책이라서 통합을 추구한 것이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네. 그러나 나쁜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지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는 정치인이 피해야 될 것이고 네. 그 지역주의의 피해자가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보면 그분의 적절하고 자부하는 박지원 대표로서는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TV 토론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1위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국민의당에서요, 문재인 후보의 신문 광고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쪽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문제의 광고는 문재인 후보 얼굴 사진 옆에 현역 장성의 얼굴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버젓이 함께 게재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문재인 후보가 작년 10월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를 방문할 때 촬영된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 장성의 사진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이 문제 제기한 문재인 후보의 신문 광고 사진 바로 이겁니다. 자, 기호 1번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하고 문재인 후보의 얼굴을 실은 신문의 광고인데요. 바로 이 옆에 실린 이 투스타 장성의 얼굴이 함께 실린 부분, 자,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 또 군인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광고에다 내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인 부분을 먼저 물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죠. 없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상권의 문제가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본인의 사진을 만약에
허락 없이 썼다고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 사진을 찍을 때 옆에 있는 장군한테 써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네. 일단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용조 의원이 지적했듯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문제도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군이 또는 공무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표시하는 걸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저 투스타의 저 장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를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제기되려면 저 사진의 당사자가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내 초상권을 침해했습니다. 왜 저의 정치적인 의사를 마음대로 재단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뭐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유력 후보인데. 자, 민주당 측의 입장이 지금 어떤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해명이 있습니까? 뭐 해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사진이 문 후보 선거광고 이용된 줄 몰랐다. 현장 선수들이 답변을 한 걸로 봐서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 가장 불안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안보 불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을 강조하면서 나름 이제 흐릿하게 처리를 한 건데 네. 지금 아마 이제 그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질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흐릿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안보 불안이 있어서 안보를 좀 중시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네. 제가 보면 크게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사안은 아니다. 네. 저분 자체가 왜 내 초상권을 마음대로 침해했느냐 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저 포스터 하나 가지고 뭐 다른 당에서 크게 문제 삼을 사안이다. 다른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저 문제가 그렇게 중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이 이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서 펀드 모금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100억 원 모금이 마감이 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돈이 그렇게 빨리 모을 수가 있나요? 1시간에 100억 원이 아닙니다. 네. 1시간에 100억 원을 그러니까 100억 원이 목표였는데 1시간 만에 330억 가까이 모였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빨리 모인 거고요. 사실 뭐 목표치의 3배를 초과하는 거죠. 네. 뭐 인원수 굉장히 많습니다. 한 4천 명도 이미 입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자 수익률 높습니다. 3.5%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15% 넘는다는 게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선관위로 돌려받을 테고 그러면 돈을 날릴 위험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네. 이 안전한 어떻게 보면 투자처럼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많은 역시 이제 1등 후보답게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마치 1시간 사이에 많은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300억을 거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과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원래 거기 재정위원들이랑 네. 25명이 150억은 이미 내기로 약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는 거고. 네. 나머지 사람들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좀 내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한 거지. 네. 그걸 가지고 마치 일반적인 국민이 그 시간에 맞춰서 문재인을 많이 지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해서 300억 이상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하. 사실을 오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다른 후보들은 아직 펀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펀드를 오픈을 해서 열어서 이렇게 단기간에 큰 돈을 모았다. 이런 소식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